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5일,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제주도에 비가 옵니다. 어제 그 대표님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저희 사무실 한번 건물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아침에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좀 창밖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운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좀 좋은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열심히 오늘 하루도 좀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전에 일단 시황을 한번 보면은 나스닥의 그 전일의 어떤 저녁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냈었죠.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거래량도 전일보다 약간은 증가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원인은 뭐 다양할 것이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이제 보도하는데 그러나 꼭 집어서 뭐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나스닥의 신고가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위치에 이제 왔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나스닥은 이 3월과 같은 이 위치에서 돌파 시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월달 이쪽 부분이 이 3월달에 이 저항대가 돼서 한번 맞고 떨어진 이 경험이 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이 지난번에 이 실패 경험이 이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에서 벌써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인 겁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과 저희 이 회사 직원들은 아직은 이 기억이 좀 사라지지는 않았고 어떤 좀 의심 혹은 이제 염려 정도가 좀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과연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이 3월에는 1월 말에 1월 말에 어떤 급락을 네, 같이 좀 내려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3월에는 1월 말에 급락을 진짜 V자 반등 여기서 한번 표시해 드렸죠. V자 반등하듯 급하게 올라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자체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죠. 아니, 이렇게 급락을 한 걸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이제 들 수 있었던 이 모양이었고요. 이유를 찾았지만 찾지는 당연히 못했고,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뭐 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 일단은 이 3월에 이 시장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월에 급락이 별것도 아닌 이유라면 왜 그토록 강한 하락을 했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시장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왜 이랬는지는 뭐 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냥 뭐 수급의 이유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해서 좀 찝찝함은 들 수는 있지만 기업의 실적과 경제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금리 인상도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눈치 보면서 좀 조금씩은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 매물 소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위치까지 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올라서인지 좀 더 튼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V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번의 바닥, 두 번의 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횡보 이후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보다는 좀 튼튼해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어떤 3월의 실패의 기억이 아직 이 참여자들에게도 좀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거래일 동안 과연 이 지점을 나스닥이 잘 버텨주는지 네,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좀 바람이겠죠. 버텨주기를.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한번 눈여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시황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진행해 볼 것은요. 캔들 차트 이제 창이죠. 갭을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이 창은 굉장히 중요한 캔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창은 서구의 갭과 같은 개념이죠. 상승창은 금일 저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하락창은 금일 고가가 전일의 저가보다 낮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두 개의 캔들 사이에 네, 이렇게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공간이 발생할 때를 창 혹은 서구식으로는 갭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은 어떤 가격의 움직임과 시장의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어찌 보면 좀 시각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이 창은 지속형 패턴입니다.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 창이 출현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기존 추세가 이어진다,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세 지속 패턴인 상승창이 나타나면 기존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하락창은 기존 추세, 즉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뜻이므로 약세 신호가 됩니다. 근데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창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은 뭐 이 횡보 구간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뭐 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는 창에 대한 이런 좀 격언이 있습니다. 반발은 창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 상승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 창의 범위 내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끝나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하락창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 하락창의 어떤 이 공간에서 반발이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 반발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 기존의 추세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잘 지지받고 가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 스티븐 니슨의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일반적인 좀 법칙에 한번 따르면은 종가가 창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기존의 추세가 깨진 것으로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방금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깨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으로는 몇 가지의 상황을 좀 가지고 예시를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개 정도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의 지지 영역이나 저항 영역이 붕괴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시는 거래량이 창의 중요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지 영역, 저항 영역,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살짝 상승 추세를 타면서 이 상승 지속형 패턴인 이 갭이 이 자리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갭 자리는 이 공간은 이제 이 저항대,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지지 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지하는지는 종가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쪽에서 하락 반전 패턴인 하락 장악형의 캔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 추세가 이 창을 깨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종가를 꼭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뭐 종가상에 완전히 이탈을 해버리면은 뭐 당연히 하락장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여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꼬리가 그래도 지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잖아요. 망치형 캔들이. 그래서 이 지지받는지 요 부분도 아예 양봉으로 그냥 다시 한번 더 갭자리를 충분히 회복시켜주는
네,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 종가를 보고 항상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이렇게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또 넘어가서 거래량, 그러니까 상승창이 거래량에 어떤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창 하락을 하는 추세의 와중에 망치형 캔들 패턴이 하나 나오면서 좀 바닥을 다져주는, 네, 추세 반전을 좀 일으켜주는, 네, 이런 모습의 이제 캔들 패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반전이 되어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와중에 여기 상승창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확실히 매수 세력의 힘이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좀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좀 다시 추세가 약해지나 싶은데, 이 장대 양봉의 절반을 깨지 않아요. 절반을 깨지 않고 이 부분에서 잘 지지받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거래량도 말라가죠. 거래량도 말라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마르다가 다시 한 번 더 튀져 올라주는, 그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조금 마르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쭉쭉 나와주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좀 어떤 암시를, 예측을 거래량을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그냥 달리는 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인 예시고요. 뭐 실제 사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저항과 지지,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어떤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노션 종목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떤 갭 하락을 하면서 강력한 어떤 이 저항대의 부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시각적으로만 봐도 쭉 주가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으나, 종가가 이 고가가, 그날의 고가는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종가는 이 부근을 깨지 못하고 다시 종가는 좀 맞고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고 이쪽에서도 다시 시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고가가 거의 이 저항대 부근까지 갔지만 한 번 더 실패하고 종가는 다시 빨려서 내려오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아예 한 번 더 뚫었는데, 고가는 뚫었잖아요. 고가는 뚫었는데 종가상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빨려 내려오면서 유성형 캔들까지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추세를 어떤 반전시키는 하락, 이 반전 패턴이죠. 그래서 이 매물대의 어떤 이 저항, 창의 이 구간을, 반발을 이쪽 부분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의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이 부분을 잘 뚫고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가장 어떤 강력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네, 뭐 제일기획이라는 종목,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뭐 이따 두 번째 할 거래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해서 굉장히 큰 갭 상승을 했고요. 주가가 뭐 좀 지지부진하는 와중에도 좀 길게 보면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다가 이쪽 부분에서 하락 반전 패턴인 후근형 캔들 패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좀 반전이 되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는 하락 추세를 이어주는 하락창까지 나옵니다. 하락창까지 한번 이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쭉쭉 가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어떤 그때 상승 갭의 지지 라인을 잘 지지받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가가 이때는 터치를 하고 깨는가 싶더니 이틀 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는, 잘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후에 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이쪽 부근에서 한 번 더 버텨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부근에서 한 번 더 버텨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종가상 이탈해버린, 네, 요런 부분, 이때는 이쪽의 이 상승 추세, 이 위에서 노는 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창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쪽 라인이 이제
지지가 아니고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쭉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뭐 몇 번을 시도하지만 다시 한 번 좀 맞고 떨어지죠.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좀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선이 이제 저항이 아니고 지지로 바뀌는, 네, 이런 극성 변화의 원칙을 아주 좀 종이 한 장 같은, 종이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잘 받는지 깨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가상 깬다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네, 롯데케미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좀 횡보 내지 뭐 어떤 좀 잠깐의 하락 추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아주 작은 어떤 뭐 팽이형 캔들이 나오죠. 하락 추세를 좀 멈춰주는. 그 다음날 거래량 한번 보시면 뭐 거의 평균 거의 1년치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갭으로 상승을 합니다. 갭 상승을 하고 그 장중에도 굉장히 한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거래량은 확실히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추세를 반전시키고 상승 추세를 지속시키겠다라는 어떤 힘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가고 잠깐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창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보려는, 네,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저가 부근에서 잘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는, 네, 이런 모습.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향을 확실히 많이 끼친다. 거래량은 힘입니다. 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도 비슷합니다.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뭐 이쪽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 상승창 갭으로 나오는 날들을 보시면은 갭일 때 한번 굉장히 점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창 한 번 더 나올 때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줍니다. 그리고 뭐 이쪽 부분에서도 갭이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뜨문뜨문 작은 갭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이어주는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거래량 그만큼 힘이 실렸기 때문에 추세가 금방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호석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쪽 보시면은 거래량 한번 보시면 이 평균치의 어떤 이쪽들의 거래량은 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창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주가가 살짝 하다가 바로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다행히도 어떤 하락 거래량들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늘지는 않는 모습이 나와주기는 하고, 다행히도 이 저항대 부근 한번 깨고 내려가려고 하긴 했으나 이틀 만에 바로 한번 회복을 해주니까 종가상에 아예 이 캔들이 여기 이탈해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 정도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종가상에 아예 그냥 그 아예 캔들 자체가 이탈했을 때 좀 더 좀 무섭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다 메워버렸을 때, 이 공간을 다 메워버렸을 때 좀 좋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요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하고 이틀 만에 회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량, 그리고 여기 상승창 계속 나오죠. 추세를 지속시켜주는 상승창이 나와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제 이어주는, 네, 이런 모습. 그만큼 거래량은 힘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뭐 매수나 매도를 할 때요, 거래량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근데 창은 제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